예, 안녕하십니까. 21세기 내과 신희철입니다. 오늘 저는 초음파, 판크레아스의 초음파 검사법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핸즈온 코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줄 알고 저는 아나토미와 기본 스캔 위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다음 그게 끝나고 나서 디지즈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시간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법은 에서 가장 초음파를 시행하는 의사의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한 장기가 췌장이 아닌가 합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췌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작합니다. 의사한테 복부 비만이 있고 뚱뚱하고 막 수술까지 하고 이랬던 분들이 와가지고 췌장을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비유가 좋은 환자들에게는 고민이 없지만 비유가 안 나온 분들일수록 기본 아나토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췌장의 아나토미의 기본은 베스큘라 스트럭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베스큘라 아나토미 위주로 해서 지금 그림을 충분히 보셔서 핸즈온 하실 때 스트럭처들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도움이 되시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그 전에 아나토미에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통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리뷰하신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초음파할 때 초음파 비유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일 저명한 구조물부터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저명한 구조물들이 복강 안에서 판크레아스를 찾을 때는 아올타인 것 같습니다. 아브도미널 에올타를 찾고 아브도미널 에올타가 일단 보여지면 그 다음 컴프레션을 가하면서 그 프로브와 장기 간의 그 간격을 좀 줄이면서 그 다음 스플래닉 베인을 찾아 나가는 거죠. 스플래닉 베인을 죄송합니다. 아브도미널 에올타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놓여 있는 SME를 찾고 그 다음 더 컴프레션을 하면서 스플래닉 베인을 찾아 나가고 스플래닉 베인 위에 있는 판크레아스의 바디와 테일 리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에 따라서 인스피레이션 하면은 리버를 윈도우로 해서 췌장을 관찰을 할 수도 있고 트랜스버스 콜론을 릴렉세이션 시켜서 아래쪽으로 가스 대장에 있는 가스에서 영향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아브도미널 에올타를 찾고 그 다음 SMA 찾고 그 다음 스플래닉 베인을 찾아 나가는 순서로 기본 에피게스트룸 및 트랜스버스 스캔을 진행해 가시면 어려운 케이스에도 기본적인 비율을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슈파인 포지션에서 뷰가 만족하시지 않으실 때에는 자세를 이렇게 세워서 약간 세미 이렉트 포지션을 해서 관찰을 하시면 더 좋은 뷰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세미 이렉트 뷰를 해서 테일 쪽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관찰이 되시지 않을 때에는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돌려서 오블리크 스캔을 하시면 테일 쪽을 더 잘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테일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면서 가시면 테일 쪽을 더 잘 보실 수 있고 헤드 쪽으로 오블리크 스캔에서 조금 더 내리면 헤드 쪽 구조물들을 더 잘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보일 때는 한 400cc 정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10분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스타먹에 물을 충분히 채운 후에 스타먹을 윈도우로 판크레아스 테일을 관찰하시면 어려운 케이스에도 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케이스들을 다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가급적 세미 이렉트 포지션까지는 가급적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 안 보이는 경우에는 물 마시고 하는 것도 시도는 해보면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일단 강한 컴프레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췌장이 잘 안 보일 때 또 호흡 조절, 포지션 체인지, 물 마시기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나토미컬 스트럭처 다시 한 번 더 리뷰하고 가시면
abdominal aorta SMA, splenic vein, 이쪽에 판크레아스 보시고 gastroduodenal artery, IVC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케마틱한 그 아나토미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도미널 에올타에서 셀리악 엑시스가 나오고 셀리악 엑시스가 해서 스플래닉 아트리 그다음에 커먼 헤파틱 아트리 나옵니다. 커먼 헤파틱 아트리는 헤파틱 아트리 프로퍼와 가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로 나눌 분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서는 SMA가 나눠지게 되었고 스플래닉 베인은 판크레아스 네개 쪽에서 SMV하고 컨플루언스를 형성해서 포탈 베인으로 들어있겠습니다. 판크레아스 헤드에는 판크레아틱 CBD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판크레아틱 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판크레아스에서 스캔에서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 테일과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스캔을 하실 때 항상 저 부위는 놓칠 수 있다, 내가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슬라이드입니다만 베스큘러 스트럭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위쪽에서 셀리악 엑시스가 나오고 커먼 헤파틱 아트리, 스플래닉 아트리로 나오고 비너스 시스템은 스플래닉 베인과 SMV가 만나서 포탈 컨플루언스를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서 SMA가 나오고 IVC가 옆쪽으로 헤드 뒤쪽으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물들을 베스큘러 스트럭처들을 충분히 외우신 후에 조금 이따가 핸즈온 코스 하실 때 스트럭처들을 이해하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판크레아스의 헤드, 넥, 바디, 테일은 어떻게 구분을 하노? 판크레아스의 헤드와 넥의 경계는 SMV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SMV 이 리전을 넥으로 보고 SMV 라테랄은 바디로 보고 바디 그쪽은 에올타의 라테랄 마진 또는 벌테브랄 바디의 라테랄 마진을 바디와 테일의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시네이트 프로세스는 SMV 뒤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예, 크기나 모양은 길이는 한 15에서 25, 높이, 두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보통 초음파 스캔에서 SMA 레벨에서 2.2cm 이상 되면 그 사이즈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소시지 쉐입이다, 덤벨 쉐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코제네시티는 판크레아스가 리버보다 조금 더 에코제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이아비티스나 올드에이지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에코제닉한 것으로 패티 체인지가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크레아틱 덕트는 바디에서 잘 관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mm 이상 되면은 딜라테이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스토막의 포스티리어 월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 환자분들이 연세가 올라가면 덕트 딜라테이션이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크레아스에서 덕출라 스트럭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인트라판크레아틱 CBD가 이렇게 지나가고 앞쪽으로는 가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가 헤드 포션에서 같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리버에서 롱기튜디널 스캔을 해보면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가 이렇게 판크레아스 내로 드레인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판크레아스 직전에서 이렇게 넓게 되고 판크레아스 안쪽으로 가면서는 좀 좁아지는 모양을 관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루틴 스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루틴 스캔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판크레아스 장축을 따라서는 에피게스트리움에서 트랜스버스 스캔과 롱기튜디널 스캔이 있고 이 스캔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오블리크 스캔을 해서 테일과 헤드 쪽을 관찰할 수 있고 그래도 판크레아스 테일이 잘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캔을 해서 스플린을 윈도로 췌장을 관찰하시겠습니다. 그림들을 충분히 좀 잘 눈에 숙지해 두셨다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아나토미를 잘 가지시고 조금 이따 핸즈온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에어르타고 SMA고 스플래닉 베인, SMV와 스플래닉 베인의 컨플루언스고 IVC가 되겠습니다. 흔히 에피게스트럼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관찰하시는 뷰가 되겠습니다. 약간 프로브를 아까 위치보다 조금 위쪽 방향으로 올리면 업도미널 에어르타에서 셀리악 아트리가 분지되어 나오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예, 셀리악 아트리고 네, 커먼 헤파틱 아트리와 스플래닉 아트리가 분지가 된다는 것, 스트럭처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네, 헤드 쪽으로 조금 더 프로브를 더 옮겨서 보시면 가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와 그 인트라판크레아틱 CBD, 판크레아틱 CBD도 관찰하실 수 있고 IVC를 잘 관찰하실 수 있고 있습니다. 자, 트랜스버스 스캔은 많이 하시고 눈에 익숙해져 있는데 롱기튜디널 스캔은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잘 하지는 않았었고 롱기튜디널 스캔도 상당히 중요하고 반드시 그 눈에 잘 익혀 놓으시고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스캔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SMA가 분지되는 에어르타에서 SMA가 분지되는 레벨이 되겠습니다. SMA가 분지되는 레벨에서 스캔을 하시면 판크레아스 바디가 잘 관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SMA고 스플래닉 베인이 되겠고 스플래닉 아트리가 이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SMA 롱기튜디널 스캔 두 번째 하는 쪽은 조금 더 라이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스플래닉 SMV가 관찰되는 부위에서 롱기튜디널 스캔을 하게 되면 판크레아스 넥과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같이 잘 관찰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IVC가 인피리어 비나 케바가 보이는 쪽에서 스캔을 하게 되면 헤드 프로퍼가 아주 길게 쭉 관찰이 되겠습니다. 오블리크 스캔이란 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조금 더 비스듬하게 해서 테일이나 헤드, 특히 테일 쪽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스캔입니다. 업도미널 에어르타고 SMA, 스플래닉 베인이 되겠고 판크레아스 테일 쪽이 에어르타 디스탈 라테랄 마진 바깥쪽을 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테일 쪽을 더 잘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블리크 스캔에서 스플래닉 베인 앞쪽으로 판크레아스가 관찰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트 라테랄로 비스듬하게 환자를 눕히면 조금 테일 쪽으로 오블리크 스캔을 시행을 해주시면 테일을 더 잘 관찰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블리크 스캔을 하실 때는 반대쪽 선수 프로브를 잡지 않은 손으로 판크레아스를 압박하기 위해서 같이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캔을 하시면 스플린을 윈도로 해서 스플래닉 베인 앞쪽에 있는 판크레아스 테일을 잘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플래닉 베인 앞쪽으로 있는 판크레아스를 잘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되는 롱기튜디널 스캔은 헤드 프로퍼 레벨, SMV 레벨, 그다음에 스플래닉 아트리가 분지되는 레벨 한 군데 다 한다면 테일 쪽에서도 같이 롱기튜디널 스캔을 해서 판크레아스 전체를 헤드부터 테일 끝까지 운시네이트나 테일 놓치지 않고 관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가 기본 뷰 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디지즈에 대해서는 4가지 엔티티를 준비했습니다. 판크레아틱 캔서와 요즘 그 이미징 스터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게 되는 판크레아틱 시스틱 리전, 그 다음에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와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를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판크레아틱 캔서는 덕탈 아데노카르시노마 90% 이상으로 되어 있고 남자에서 많이 생기고 프로그노시스는 포화하고 특징은 파이브로시스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파이브로시스가 많다는 것은 캔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위 덕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누르게 되고 obstruction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위 실질 파렌카임은 정상적인 파렌카임은 위축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어 있고 초음파에서는 주로 하이포에코익하고 하이포에코익한 매스로 관찰이 됩니다. 주로 헤드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헤드에서 생기면 헤드의 캔서는 덕트의 딜라테이션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칼 판크레아타이티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리버 쪽에 초음파에다 하다가 메타스테이틱 리전을 발견해서 진단되기도 합니다. 하이포에코익하고 솔리드한 이레귤러 마지노라는 매스가 특징이라고 초음파에서 얘기합니다. 파이브로시스가 많다는 게 이게 되겠습니다. 초음파상에서 이레귤러하고 하이포에코익한 매스가 판크레아스 헤드 쪽에 있고 에올타고 SMA고 그다음에 스플래닉 베인이고 판크레아틱 덕트의 딜라테이션이 아주 저명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판크레아틱 덕트 딜라테이션이 동반된 헤드 말리그넌스가 됩니다. 롱티튜디널 스캔인데 오블리크 그 엑스트라헤파틱 바일덕 포탈 베인이고 엑스트라헤파틱 포탈 베인이고 엑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의 딜라테이션이 아주 저명하고 매스가 판크레아스 헤드에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IHD 딜라테이션이 있고 GB도 딜라테이션 될 수 있고 판크레아스 헤드 매스가 생기면 CBD 딜라테이션 동반될 수 있고 매스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판크레아틱 덕트까지 딜라테이션 될 수 있습니다. 판크레아틱 덕트와 CBD, IHD에 다 딜라테이션 되는 상태를 더블 덕트 사인이라고 혹시 윈도우가 좋지 못해서 매스를 발견을 못하더라도 바일 덕트와 판크레아틱 덕트가 동시에 딜라테이션이 있을 때는 판크레아틱 헤드 말리그넌시를 강력하게 외심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크레아틱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헤드 쪽에 하이포에코익한 매스가 의심이 됩니다. 덕트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으면 양쪽 덕트 딜라테이션이 판크레아틱 덕트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고요. MRI 상에서 헤드 쪽에서 판크레아틱 덕트의 내로잉 관찰이 되고 판크레아틱 헤드에 MRI 상에서 말리그넌시 관찰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일봉 초음파 교실의 박선우 원장님이 지난주에 보여주셨던 게 있습니다. 리버 초음파를 하다가 라이트 로브의 포스티리어 세그먼트, 포스테리어 슈피리어 세그먼트 같습니다. 비교적 약간 할로를 동반하는 듯한 하이포에코익 매스가 관찰이 되고 다른 부위에서도 멀티플하게 하이포에코익 매스가 관찰이 됩니다. 비게스트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칼라 도플러를 됐었을 때 베스큘라리티가 더 증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판크레아스 초음파하는 판크레아스를 보니까 바디 앤 테일 쪽에 하이포에코익한 매스가 관찰이 됩니다. 테일 쪽도 스플래닉 어프로치를 하니까 더 커져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올타에서 그 스플래닉 아트리가 나간 쪽에 그 프로브를 칼라 도플러를 시행해 보니까 뭔가 그 스플래닉 아트리 SMA가 분지되는 쪽 같은데 해보니까 인베이전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CT를 시행했고 프리인핸스에서 멀티플 매스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포탈 페이지고 아트리알 페이지에서 보시면 셀리악 엑시스, 그다음에 커먼 헤파틱 아트리, 그다음에 스플래닉 아트리, 스플래닉 아트리 나가는 쪽에 인베이전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판크레아틱 시스틱 리전, 판크레아틱 시스틱 리전 PCL로 약자를 정도 그 초음파나 MRI나 CT를 많이 하면서 점점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판크레아스의 시스트가 발견됐었을 때 어떻게
그 어프로치를 하고 그 다음 계획을 어떻게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것이냐 아웃라인만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판크라스의 시스틱 리전은 비나인이나 로그레이드 네오플라즘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멀리건트 리전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실 때 시스틱 리전이 발견되면 먼저 프리멀리건트 리전인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스틱 리전은 넌 네오플라스틱과 네오플라스틱으로 나누는데 이 SCN, MCN, IPMN 이 세 가지가 90%가를 그 네오플라스틱 시스트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넌 네오플라스틱은 대부분이 슈도시스입니다. 판크라타이티스의 히스토리가 있고 시스틱 리전이 관찰이 되면 슈도시스트 남자에서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도시스트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슈도시스트는 판크라타이티스나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되어 있고 시스틱 네오플라즘은 마이크로시스틱이냐 마크로시스틱이냐에 따라서 시스틱 네오플라즘, 사이드 IPMN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판크라스에서 메인 덕트, 판크라틱 덕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타입은 IPMN 밖에 없겠습니다. 슈도시스트도 그 덕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만 히스토리에서 구분이 가능하시고 SCN이나 MCN은 일단 그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CN은 멀리그넌스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고 메인 덕트 타입의 IPMN도 수술이 필요하고 IPMN 사이드 브랜치 타입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고 SCN은 비나인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SCN은 로뷸레이티드 마진이 특징입니다. 비교적 그 IPMN과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교적 모양이 좀 균질한 마이크로시스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진은 로뷸레이티드 되어 있습니다. 60대, 70대 그런 나이 많은 여성에서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CN은 마크로시스틱이고 모양이 매끈합니다. 모양이 매끈하고 안쪽에 thick walled cyst가 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MCN은 프리멀리그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사이드 브랜치 덕트 타입의 IPMN은 여러 가지 모양의 튜블러 스트럭처, 이게 덕툴러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모양이 다양한 시스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핑거-like 스트럭처들도 같이 있습니다. 판크라스 헤드에 초음파했었을 때 시스틱 매스가 관찰이 되고 아우터 마진은 로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60대, 70대 여성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판크라틱 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 타입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폴리시스틱 타입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올리고시스틱 타입은 MCN과의 감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72세 여자 환자고 판크라스 헤드에 또 시스트를 동반한 로뷸레이티드 마진을 가진 매스가 발견되어서 CT 시행했었고 CT MR 상에서도 로뷸레이티드 마진을 가진 매스가 관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니컴 어피어런스의 SCN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둘 다 비교적 큰 그 시스트가 관찰이 되는데 하나는 조금 마진이 조금 덜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쪽 매스는 이쪽은 비교적 매끄럽고 비교적 thick walled cyst도 관찰이 되고 대상 나이는 62세, 55세 둘 쪽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CT 시행해서 여기는
올리고시스틱 시러시스타 아데노마 시스트 개수가 6이하인 SCN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로빌레이션 되어 있고 여기는 초음파에서 로빌레이션이 셉테이션이 더 잘 관찰이 되는데 셉테이션을 동반한 MCN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MCN은 남자에서는 안 생긴다 그럽니다. 95% 이상이 여자로 되어 있고 프리멀리그넌트 리즌이고 또 특징적인 게 판크레아스 헤드보다는 90%가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 디스탈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시스틱 리전에서 가장 흔한 타입은 브랜치 덕트 타입의 IPMN입니다. 여러 모양이 다양한 덕트 스트럭처들이 그 관찰이 되고 MRI나 CT를 했었을 때 멀티포칼리티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스틱 네오플라즘 중에 멀티포칼리티를 가지는 것은 브랜치 덕트 타입의 IPMN밖에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MN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공부를 좀 해주시고 특징들도 바로 공부를 해주시고 바로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는 패톨로지 자체가 췌장이 부은 거니까 췌장 자체가 일단 커지고 이데마터스하고 에코제네시티는 인플라메이션이 심한 쪽이 더 에코제닉 그 하이퍼 에코익한 것으로 되어 있고 헤테로제네시티를 띠는 게 특징이 되어 있겠고 마진이 블러링이 나타나고 또 플루이드 컬렉션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판크레아틱 덕트 딜라테이션은 잘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30%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의심되는데 초음파가 정상이어서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반복되면서 그 인플라메이션이 반복되니까 훨씬 더 현저한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 비해서 훨씬 더 현저한 그 파레이타임의 헤테로지니어스 에코제네시티를 보이고 판크레아틱 덕트 딜라테이션도 저명하게 관찰이 될 수 있고 스톤도 같이 관찰이 될 수 있고 판크레아스나 덕트 내 칼시피케이션도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는 프리멀리그넌트 리전이기 때문에 항상 멀리그넌스에 대한 리전을 생각하면서 멀리그넌스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겠고 판크레아스 덕트 내에 스톤도 같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스톤이 CT 사진에서도 덕트 딜라테이션, 캘시피케이션, 스톤 같이 관찰되겠습니다. 판크레아틱 덕트와 판크레아틱 리스가 동반된 케이스. 롱기튜디널 스캔에서도 덕트 딜라테이션 관찰되겠습니다. 제 만든 슬라이드는 우리 김일봉 교수, 초음파 교실 박선우 선생님이나 조기현 선생님, 김대현 선생님 강의 슬라이드 많이 참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